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희 서원에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가호서원 논어학교 교장이신 정기민님 모셔서 환영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튼 우리 가오서원에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두 분은 처음 오시고 또 우리 같은 고향에 계시는 분도 처음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오서원이 보면 진주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한 30km 주민이 있다 보니까 교통도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사 자체는 우리 가오서원에서 2015년부터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을 참여해가지고 항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항교가 대한민국에 234개가 있고요. 서원이 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문화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화재가 없는 서원이나 항교는 어떤 참여 대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서원에는 옛날 선조들께서 그런 문화재나 이런 어떤 서원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뭐 한 2시간 정도쯤 우리 가오서원에서 간단한 그런 행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이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프로그램은 1부는 저희 가호서원에 관한 역사 이야기와 또 역사 이야기만 계속 또 들으시면 또 지루할까봐 사이사이에 우리 한국가요 목격을 준비해가지고 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아까 들어오실 때 잠시 보셨겠지만 뒤편에 차 한잔 하면서 우리 또 서원에서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가호서원 논어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가호서원에 관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가오서원은 지금 우리 고향에서 오신 우리 친구분들하고 사모님들 오셨는데, 우리 가오서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도 아직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오서원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오서원에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이북에서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28살 때 의병장이 되셨어요. 그 입행장이 되시고 난 그 이후에 2년 동안 함경도에서 큰 전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전연승을 해가지고 원래 일본 군에 함경도가 원래 수복이 다 되었었어요. 올라가가지고 처음에는 전부 다 함락이 다 되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충의공 농보 정문부 의병장께서 낮은 간직이지만은 그래도 이병장이 추대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병들이 완전히 그 지역을 탈환을 했어요. 여러 가지 몇 번의 전투를 했는데
하면 전부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적을 기록한 비가 저기에 보면 북간대첩비입니다. 북간대첩비의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의 전쟁의 신이라는 가토 기요마사가 있어요. 그분이 한경도 지역에서 추기공 농보 선생님한테 완전히 대표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를 모시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1971년도에 그 진주시 기곡동, 지금은 그 진양호의 댐 안입니다. 거기에 만들어져가 있다가 20년쯤 후에 진양호 댐 높이가 수비가 5m가 올라가는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의사 가오서원이 수몰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름 자체가 아름다울 가짜의 호수 호자입니다. 아름다운 호수 속에 있던 서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충의공 농보 선생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참 이후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 둘이를 불러놓고, 자기 동생하고 아들 둘이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서울에서 살지 말고 저 진주에 가서 살아라. 이래가지고 진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충의공 농보 이 선생님까지는 서울에 살았고, 자기 동생하고 그 아들 둘이의 자손들은 전부 다 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음악 한 개 듣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만 아니면 좀 많은 분들을 작년에는 초대를 했습니다. 한 30분까지. 근데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으로 가능하면 하고 10명 이내에 극소수로 초대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정말 VIP만 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는 시간은 좀 편안한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앞에 놓여있는 간식이 변변찮지만 좀 드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다 파트너끼리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가 또 그리고 친구분들까지 초대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쪽에도 파트너 오셨고 이쪽에 사장님도 같이 오셨고 또 여기는 친한 친구분 두 분이 파트너로 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준비한 곡은 저도 오늘 여러분과 같은 멋진 분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 동안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즘 미스터 트롯의 대세죠. 방송을 많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여기 하동 출신 정동원하고 장민호가 부르는 파트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혹시 지금 이 파트너인데 두 분 처음에 어떤 면에서 뿅 갔습니까? 만났을 때. 옛날을 더듬어 보시면. 네, 처음에 이제 종미로 만났지만은 네.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착하고 진솔한 분이더라고요. 멋집니다. 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내고 그래 그 감동을 좀 먹었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조금은 너무 좀 멋진 남자를 나를 보냈으면 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필증을 해놓고 두 분이서 밤을 새워가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 걱정 안 시키고
멋있습니다. 아, 선생님 멋집니다. 네, 박수. 아유, 박수. 근데 제가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선생님하고 우연히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보고 지금 파트너 만난 거 정말 후회한 적이 없다고.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파트너 만난 거 정말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멋집니다, 선생님. 네. 사장님 파트너. 네. 부담 주지 마세요. 처음에 봤을 때 나의 마음은 뭐참 맞다는 뭐밥 잘해줬다 싶었어요. 네네. 네. 사모님. 마음이 없는데 결혼하셨어요? 농담입니다. 제가 꾸준히 옆에서 여러 번 만나 뵀는데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오서원에는 지금 충의공 농포 정몽 선생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담으로. 저쪽은 충의사 가오서원 여리하고 이쪽은 종갓집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건물은 저쪽에 그 가오서원 강당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크게 여기 한 개 지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우리 그 가오서원에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건물 2동이 백남문화재 자료고, 그 다음에 농보 할아버지의 그 문집 책판이 있어요. 목판. 그것이 198매가 유형문화재고, 그리고 고문서가 123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에 다른 서원보다도 문화재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한 300점 이상 되기 때문에 400점 이상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사항이 북간대첩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북간대첩인데, 이 북간대첩비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굉장한 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임진왜란이 1598년도에 끝이 났어요. 끝이 나고 110년 후에 1708년에 한경도 지역에 만들어졌어요. 요비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씌워놨는데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 땅을 지나가지고 그렇게 침략을 해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비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비를 보니까 이 비의 내용이 임진왜란 하면 우리는 이수진 장군을 최고의 영웅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가토 기요마사를 아주 전쟁의 신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한 내용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비를 그대로 이 자리에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비 몸체 이것만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905년도에 일본으로 가져가가지고 100년 동안 동경에 보면 야스쿠니 진짜라고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에 보면 8월 15일 날 수상이 가가지고 참배하는데, 거기가 야스쿠니 진짜인데, 수상이 가가지고 참배를 할 것 같으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말 난리를 패거든요. 전범들이 몰려가 있는 그런 공원에 수상이 가가지고 참배하는 것은 옛날 그런 듯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저 비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위에다가는 1톤이 넘는 돌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주 길을 빼고 모욕을 주게 했어요. 그래가 100년 동안 옆에 이렇게 딱 씌웠는데, 저도 1980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비 옆으로 나무로 된 이 표말을 붙여놓고 이 비의 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는 그런 말로
일본말로 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 있는 곳이 그 야스쿠니 진자가 문이 4개가 있어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는데 북문이 제일 사람이 많이 안 가는 곳입니다. 거기 옆에 화장실 옆에다 딱 씌워놓고 위에다 돌로 누르고 화장실 그 지붕에다가 비둘기 집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 수천 마리의 비둘기가 계속해서 그 위에 배설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어떤 비인데, 저 비가 사실은 1905년도에 일본을 갔는데 몇 년 안에 우리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 30년 정도가 사실 일본에 우리가 속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1905년도에 그 비를 가지고 가서 야스쿠니 진자에 여하튼 이렇게 한 2, 3년 안에 이렇게 쉬었던가 봐요. 그런데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일본의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에서 조소왕 박사라고 있어요. 조소왕 박사가 저 내용을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비석이 서가 있는데 내용이 북한 대첩비다. 그러니까 조소왕 박사께서 그 한국흥학부라는 잡지에다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하고 그러다가 뭐 일제 식민지 35년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쭉 지내왔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1960년대 후반에 최서면 박사라고 있습니다. 최서면 박사가 그 내용을 본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야스쿠니 진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 비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의 그 언론 기관에다가 알려가지고 사실은 그때 알려지게 되었어요. 북한 대첩비를.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60년대 말에 저걸 보러 간 사람들 많이 있고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어요. 집안에서 가져올라 하니까 그게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문교부에 계시던 분을 통해서 정부 요로로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뭐 계속 안 되다가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는 고정은 안 됐는데 제가 들은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북한 대첩비를 반환을 해와야 된다는 그 보도를 강주일보에서 아주 대서특별로 해가지고 북한 대첩비를 어떻게 가져와야 됩니다 하는 전면 광고 형태의 연재 보도가 몇 차례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내용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강주에서 뭐 민주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알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 자기의 그 이벤트를 북한 대첩비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일본에서 어떤 행태로든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으로 가져와가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따라 그리고 여기에가 진주가 자손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비를 갖다 좀 씌워놨다가 그래가 올라가가지고 판문점에서 김정일이 하고 그 인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비예요, 저기. 그런데 저거는 이야기로 정해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 때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가져오는데, 여하튼 이제 가져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다 합의를 했는데 못 가져오게 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일본의 야구자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 폭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기류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가지고 왔는데 100년 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 비가 100년 만에 들어왔는데 사실 굉장한 역할을 한 비예요. 저 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남북한이 굉장히 긴밀해졌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았는데 저것 때문에 어떻게 좀 많이 가까워졌었고, 그 당시에. 그날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저 비를 앞으로 남북 통일을 하는 기초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발판을 할 수 있는 비라고 굉장히 그 대서특별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국보급 우리나라에서 나간 해외 문화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비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저기 이제 2005년도 10월 달에 가지고 와가지고 4개월 내지 한 6개월쯤 있다가 비를 4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독립기념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궁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이 할아버지의 산소 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 올라간 비는 북한의 국보로 되었어요. 193호로.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저씨 이제 이거 초등학교 친구분들을 초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분들인데 진주에 계시는 분들. 근데 오늘 여기 두 분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가끔 초등학교 모임을 간다고 하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여기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라 가지고 초등학교 모임이 아예 없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 모임에 간다 그러면 항상 부러웠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저도 간혹 뵀던 분인데 몸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또 하늘나라로 가신 친구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간혹 뵀던 분이라 저도 잠깐 가슴이 멍해지고 했는데, 참 친구라는 거는 정말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갈 수 있고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또 두 분이 오신 분도 친구세요?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도 친구분들이 오셨고,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한 곡은 그런 가까운 친구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목이 친구이옵니다. 조영필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도 있을 건데 언제 가장 친구가 생각이 난 적이 있습니까? 사장님, 친구가 정말 오늘은 친구가 그립다. 그냥 술이 한잔 하고 싶을 때? 아니면 그냥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초등학교 친구분 한 분이 투병생활 하시다가 가셨다는, 저는 제 친구가 아니지만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불현듯. 네네. 친구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네. 다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초등학교 동기분들이 3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6.25 때 태어났어요.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53년에 휴전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대한민국은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정전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의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옛날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지만은
항상 강대국한테 찡겨가지고 강대국의 임의대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총도 한 방 못 쏴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승인이 안 나면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동기들이 정령이 52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중에 태어나서 그래도 우리는 좀 행복한 그런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한 30년 정도 앞선 세대들은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나라가 없는 식민지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해방이 된과 동시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냥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러시아가 들어왔고 소련이 그 다음에 남쪽에는 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양정부가 이렇게 되면서 이 남북이 이렇게 갈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난 그런 참 불행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대단한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5000년 역사에서 외시의 침략을 1000번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1000번 이상. 그 1000번 이상 받은 나라가 현재까지 존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 국민은 단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유태인이 제일 머리가 좋고 제일 부지런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제일 업적이 많은 그런 국민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국민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야 운동이나 이런 것도 잘합니다. 김연아 같은 사람이라든지 지금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은 세계에서도 1등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국민이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그 어떤 역경을 정말 잘 극복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그 전쟁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가 아주 시골인데, 그 기호안의 시골인데, 45회가 졸업을 했어요. 우리가 16회 졸업을 했는데, 그 45회에 졸업하면서 우리가 제일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43명인가 4명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한 10명 가까이 돼요. 아직 나이가 70인데, 우리가 정령이 70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친구들 모시게 된 것도 우리가 여기 살면 갑자기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참 한 친구가 정말 그 고생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친구가 조금 편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친구분들도 많이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한 70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는 게 별거 아니다. 요즘 보면 물질 많는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 어떤 부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뒤로 돌려놓고 정말 살아가는 게 친구도 만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친구는 여러 수천 명이나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같이 함께하는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인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데로 이야기가 많이 흘렀는데
우리 가오서원에서 지금 올해 프로그램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요 용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용지에 들어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선비 통일세상을 꿈꾸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건 1박 2일로 하고, 그 다음에 옹고지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이 10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문부 장군의 꿈, 나라를 지키다. 요건 학술 발표대입니다.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할 달빛 소나타 음악에서 조화를 배우다. 여기 1년에 2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미래 우리 문화재 해가지고 문화재 탐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2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다 가오서원 힐링 문화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3회차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은 뭐 코로나가 돼가지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진주가 인구 대비해서 제일 코로나 환자가 많아요. 참 부끄러운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록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행사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행사를 하면 한 30명이 이렇게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최소 인원만 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또. 코로나 지금은 진주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때 조금 많은 숫자가 나와서 그랬지. 지금은 다시 또 청정도시로 진주의 아름다운 고장인데 지금은 안 나올 하나도 제로일 때도 있고 아니면 한두 명. 물론 이제 인구 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거리 단계도 아주 좁히고 또 저희 행사도 좀 더 작은 숫자로 했었고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진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이제 마스크도 벗고 또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프로그램을 또 저희 서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곡인데 오늘은 날씨가 해가 이렇게 짱짱 나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술 다 좋아하십니까? 술 어떤 술 좋아하세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술? 소주. 막걸리. 막걸리입니까? 막걸리. 여기 친구분들은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저 차가 너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아마 여름에 더울 때 냉장고에서 갓 꺼낸 막걸리.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준비한 노래는 영탁이 부릅니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강원서원에 관한 동영상 감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북에서 북한에서 만든 영상 하나 9분 정도 걸립니다. 편안하게 한번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봐. 영북도 김치시 바로 여기에도 국민의 문화 전통과 역사를 가슴이 짓밟으려고 미쳐나긴 과거 일본 침략자들이 중국의 참역사를
저희 국가대표는 임진정국 전쟁 시기에 이 합경도 지방에서 소리. 활동했던 청문부 조금 더 의원대가 이 북한의 위급배적을 경계를 소탕하고 큰 승리를 거둔 이 승전대왕을 전하고 있는 전쟁 기념비입니다. 이 비는 300여 년 전인 170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 북평사의군 최창대가 주동이 돼서 청문부 의병대의 승전대왕을 기록한 뒤를 길주목 청위군 바로 여기다 세웠습니다. 높이가 187cm이고 너비가 26cm, 또 두께가 13cm인데 앞뒤에 1432자의 한자를 새기고 있습니다. 해외가 북한 대첩이라고 5글자 새겼습니다. 여기서 그 북한이라고 하면 조선 통일왕조 시기에 우리나라가 모두 팔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함경도 지방을 북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거둔 이 승리담에서 북한 대첩이라고 역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의 첫 공개는 청문부 의병투쟁이 리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한산도 해전이나 또 본율 장군이 지휘했던 행주산성 싸움, 미국을 천이 지휘했던 유난성 싸움에 못지않게 큰 우위를 가진다고 역사적 지위를 밝힌 다음에 의병부대의 조직과 학대 과정 그리고 이 비를 세우기까지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첩비의 세계지니까는 서문과 비명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에는 먼저 청문부 의병대의 투쟁이 가지는 지위와 의병대의 조직, 중요 전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청정을 통보로 하는 외나라 침략무리가 함경도 깊숙이 기어들자 이붕수, 최배천, 지단원, 강문우 등 해독자들이 의병을 일으키기로 의논하고 청문부를 대장으로 하는 100여 명으로 된 의병부대를 조직하였다. 의병부대는 먼저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가파에서 전투를 벌여 외전 장소 5을 죽이고 수많은 적의 이 승리를 계기로 7천여 명으로 장성강화된 의병부대는 길주성을 포위하고 내국전으로 외조선을 소멸하였으며 임명 조습에서 또다시 수백 명의 외족을 소멸하고 쌍토 단천에서도 연전연승한다. 또한 패조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백탑에서 완전히 경멸하고 침략자들을 함경도 땅에서 최종적으로 몰아내는 승리를 거두었다. 서문의 마지막에 당시 용사로 있던 최철비의 발기로 빈명의 북한 대첩비를 세운 데 대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북한 대첩비에는 또한 외족들의 침략과 반역자들의 중독을 반대하여 용감한 의병들이 적들을 무자비하게 덮쳤으며 그 위력 앞에 적들은 넋소리고 북쪽 땅은 평정되어 백성들이 많이 농사짓게 되었다고 하면서 빈명의 운동 높이 비기를 욱뚝 세우고 청문부 의병대의 사족을 웅토록 전한 자라니 시금식의 비명도 새겨져 있습니다. 함경도 지방에서 청문부를 비병장으로 하는 우리민들의 긍정적인 반침략 투쟁이 거둔 이 승리는 임진종 전쟁 시기 우리민이 거둔 가장 큰 군사적 승리의 하나로 역사에 당당히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우리민은 함경도 지방에 기어든 외족을 경멸하고 큰 승리를 거둔 것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완대축비를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부족의 커다란 자랑이고 극진이 완대축비. 당시 외계 침략자들과는 현결하는 항구정신으로 맞서 싸워 약을 세우려는 비의 귀중한 역사 유적이었고 승전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영원한 저들의 식민지 예수국으로 만들려고 빼어온 일본 침략자들에게 있어서 북한 대첩비는 저들의 수치스러운 참패성을 보여주는 우리들 것이었습니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강정한 일제는 이 비가 대놈들의 죄행과 해망상을 보여주고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큰 장애로 되기 때문에 1906년에 비밀리 훔쳐서 배시로 일본을 가져갔던 천치 영감법할 공쟁이를 감행했습니다. 일제 침략자들의 이러한 날강도적인 책도는 단순히 저들이 당한 수치스러운 패망의 역사를 감추려는 데서 감행된 범죄가
역사를 왜곡하여 우리민의 민족적 근기와 애국심, 반일 감정을 발산하고 이 나라에 대한 침략적, 예속적 목적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일제의 무궁하고 날강도적인 속심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 침략자들의 조선민족 말살책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놈들은 우리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불시운 수국 중범자들이 망령이 도는 그 야수군의 집사의 한쪽 구석에다 이를 처박아놓고 380kg이나 많은 비료에 한 톤이 넘는 2배가 넘는다를 확 찔러놔서 우리민들의 넋을 짓누르려고 했습니다. 일제후에 강탈당하는 것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수군이 진야의 한쪽 구석에 내버려진 채 오랜 세월 자기의 빛을 잃고 있던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 요정인 북한대첩. 참으로 이는 민족 배타주의가 골수에 사무치고 야만적인 일제 침략자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반일연적인 논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강점 통치기가 우리 민족의 력과 정기를 빼앗고 인민을 노예화하려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 말과 글까지 빼앗으려고 미친 신하주다 못해 우리나라의 명산들마다의 쇠말뚝까지 박으며 민족의 역사를 거시하려고 이천하였습니다. 인민에게 같은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덜시운 일제는 패망 후에도 저들의 죄행에 대해 사죄할 대신 침략 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한 망령들의 일패를 보관하는 야수군이 진자에 우리민의 발이 투쟁사가 됐던 북한 대첩비를 1년 동안이나 감춰놓고 민족의 정의를 짓누르려고 백책했습니다. 북한 대첩비는 한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대차게 되었으며 2006년 3월 23일 자기의 옛모습대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8년 5월 10일에 북한 대첩비를 찾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비를 모아주시면서 이 북한 대첩비를 일제놈들의 죄행을 고발하는 역사의 중견자로 영원히 잘 보존관리하고 또 이 위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조선민족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설한 해설비도 따로 만들어서 세워주고 또 역사를 전공하는 모든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다 와서 이 비를 보러 할 때 대해서와 비각의 단청을 살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북한 대첩비를 연구 보존하고 또 그를 통한 교양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지켜주고 비벼줄 참다운 품이 없은 탓에 지난날 일본 침략자들에게 무참히 강탈당해야 했던 북한 대첩비. 오늘도 이 북한 대첩비는 말해두고 있습니다. 인민에게 있을 수 없는 죄악만을 덧싸우며 호시탐탐 이 나라에 대한 지침의 칼을 갈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침략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조상들이 이루어온 우수한 문화 전통도 지켜내지 못하고 내세의 농락물로 짓밟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의 탄압된 투쟁으로 되찾은 북한 대첩비는 이 역사의 진리를 길이 전하며 오늘도 옛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2006년도에 글로 올라가 가지고 그 국보가 되고 김정일이가 2008년도에 직접 와 가지고 그런 또 표시를 내려고 했다네요. 저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일본 이북에 있는 전 교수들이 저 비를 갖다 참관을 해 가지고 여하튼 교훈을 삼아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네요. 예. 예, 동영상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일부 행사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 10분쯤 쉬셨다가 조금 쉬셨다가 화장실은 나가시면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저희 소원 한번 둘러도 보시고
10분 후에 차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